어머니는 마름집 하인들에게, 마름이면은 뭐예요? 땅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들들 니들 좀 어떻게 좀 해줄래? 이에 막내 아들이 격분하여 마름집을 텁니다. 막내 아들 성격 어때요? 충동적이야. 근데 충동적이라고 할 만하나? 아버지가 이렇게 당하는데. 이후 막내 아들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머니에게 복역 중이라는 편지가 전달됩니다. 잡히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나서야 자식이 이렇게 된 걸 알게 됐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도지소, 도지로 내는 소를 내어준 것을 팔아서 집에서 소를 내어서 팔았다? 이거 전 재산 다 판 거야. 자식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도지소면은 전 재산이고. 자식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식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도 객간에는 세상 물정에 귀가 뚫렸다 하는 작은 아들 이연희를 광주로 보냈었던 것이었는데 거길 갔다 온 그놈의 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독립투사였던 사람을 암살한 범인이기 때문에 징역을 산다라고 했었던 것이다. 웬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까? 한데 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언제까지 산다더냐, 징역 몇 년 받았냐 해도 언제 나오게 될 것이냐라고 해도 이연희가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만 한 것이었다. 이연희는 어떻게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 그냥 지 혼자 알고 있다는 얘기겠네. 뭔 일이란가? 뭔 일이여?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냐고. 우리 막둥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건 옆에 사람이 지어 붙여 뒤집어 씌운 거라고. 펄쩍 뛰어보는 것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라고 하면 자식에 대한 신뢰감이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할 놈이 아니요. 이때부터 열을 걸러 한 번씩 허위허위 보성으로 달려가서 기차 타고 광주 땅에 내리기가 무섭게 동명성 형무소 면회창구에 면회 신청을 해서 두 손이 묶여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죄수복의 막둥이 그놈의 허옇고 푸석푸석한 얼굴을 보면서 어때요? 수감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수감 생활이 어려워.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얼굴 봐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놈에게 늙은 어머니는, 여기 그놈은 누구예요? 아들이지.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느냐고 울며불며 물어보고 했던 것이지만 그놈은 멀거니 이 어미의 얼굴을 건너다 볼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곤 할 뿐이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 마음은 지금 어떻게, 자식놈이 아무 얘기도 안 해. 답답하지. 그놈의 그런 태도로 보아서 그놈의 심중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인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걸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비춰주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 입으로 사연을 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막둥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두 소갈머리 없는, 너무 슬픈 얘기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 막내 아들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 거 전부 다 내 책임이야 자책이고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확실히 모성이지. 혀를 깨물고 칵 죽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마룻장 위에서 울골골 떨고 있는 그 막둥이를 감옥에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을 수란 도저히 없는 일이므로 아유, 내 새끼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새끼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내 책임이요. 자식 감옥에 보낸 거 부모 책임이지. 애미로서 살아있을 이유가 뭔가라고 해도 자식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또 죽지도 못해.
일일마다가 마냥 답답하고 기막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놈한테 내리 덮인 죄라면서 아들이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 엄마는 누명을 확신하고 있어. 그 죄를 어떻게 벗겨줄 일이란 없는 일이니 대책이 없죠. 현실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현실적으로 무기력해. 이제 그놈이 벗어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면회를 가면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면서 면회 가면서 얼굴 보여주는 게 고마운 일이야? 당시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지. 부지런히 면회 다리는 수백 개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다. 최두석의 성의꽃 보면은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혹시 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보시면. 한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으려면 하지만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들여 팔아들인 쌀판 돈으로 마련한 송아지 도지소로 준 것. 그것을 팔아젖혀 면회를 다니면서 써버린 뒤로는 왔다 갔다 할 차비 2,000원에 먹고 잘 돈 500원, 면회하면서 그놈한테 먹고 마시게 할 돈 1,000원 해서 모두 3,500원. 그걸 마련 못 해주겠다라고 앙탈을 하는 큰아들들의 소행들이 못내 섭섭하고 노여워. 소판 돈 다 썼어. 큰아들한테 동생 면회 가는데 엄마가 좀 돈 좀 필요하니까 아들 동생 저기 면회 가게 돈 좀 줘. 그랬더니 또 형은 또 돈도 안 주나 봐. 그것이 섭섭하고 노여워.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뚝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개짓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놓는 것이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뒤에 문제 해결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뭐? 26번 해결할 수 있지. 정답은 나머지 것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항상 소설 나오고 서술상 특징 나오면 뭐 먼저 찾아야 된다? 시점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 나오지 않고 있죠? 3인칭이란 얘기지. 하지만 누가 중심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행동을 보여만 주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지.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거 찾으러 가면 됩니다. 정답 5번. 외부의 서술자 3인칭 특정 인물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리고 특히 이 특정 인물 어머니를 뭐라고 해요? 초점 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제일 대표적인 초점 화자가 나오는 소설은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지. 그러니까 구보씨 나오고 얘 나오면 공통점으로 얘 찾으면 돼요. 구보씨하고 얘랑 구보씨한테 이 말 넣어도 돼. 이렇게. 게다가 딱 구보씨는 시험범이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중략이니까 세 줄. 아니 어쩐 일이란가. 맨 먼저 접수를 시켰으니 응답. 윤소님 씨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야 할 일인데 이미 늙은 어머니보다 훨씬 늦게 접수한 사람들을 무려 6사람이나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그 늙은 어머니를 불러 넣어주지 않는 것이다. 평소와는 달라. 평소와 다르면 새로운 사건 생기는 거지. 새로운 사건 발생을 암시해 줍니다. 못담시 그러단가 라면서 방언을 사용해서 현장감, 생동감을 주고 있죠. 혹시 그놈이 아파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어디 다른 데 보내버렸을까? 조마조마 늙은 어머니 생각에 꼭 12번째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뒤에 12명이 면회 갔어. 윤소님 씨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해서 난로 위에 뜨거운 쇠고기국 냄비를 뜨거운 채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석 들고 면회장 안으로 들여서려는데 막내 아들 먹이려고 해놓은 거죠. 엄마의 정성이지.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할머니
하고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종이 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뭔가 쏙닥거렸다. 그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지고 이막동이가 아들이요? 야! 가슴이 두들거리고 기침이 목구멍에서 자꾸 근질기며 튀어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며 눌러보는데 왠지 불길함을 예감하고 있죠. 요 정도면은 인물의 묘사지. 이막동 말고 아들 또 있어? 하고 다시 물었다. 에이, 둘이나 있어요.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말을 주고받은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막동 씨 어제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야?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교도관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번 일그러뜨리고 문 밖으로 멀리 갔다라는 손짓을 곁들여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불친절하지. 목포로 갔단 말이에요. 어제 빨리 그리로 가보셔. 재수없는 새끼들. 어제 빨리 할머니 오면 얘기해주고. 늙은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목포를 웬게라오? 교도관은 고개를 깊이 주걱거려주고 잠시 동안 천정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 옷다움에 어째 샀을꼬? 허둥지둥 나서다가 쿨럭쿨럭 터져나오는 기침 때문에 배창자를 긁어지느라 쪼그려 앉은 늙은 어머니 품속에 우유병 하나가 떨어져 하얗게 박살이 나고 있었는데 이 우유병도 자식 먹으려고 챙겨온 어머니의 정성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떨어져 하얗게 박살이 나고 있었다라는 게 역시 어떻게 해요? 불길한 사건이 생길 거라는 걸 암시해 주기도 하고 할머니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겠죠. 자식의 막동이의 처지를 드러낸 거기도 하겠지.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안 됐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역시 이것도 어떻게 해요? 타인이지만 불쌍하다는 얘기지. 그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까닭 없는 것이다. 지금 어머니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 뭐 요 정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한번 바로 보러 갈게요. 감옥살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한과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는 몸이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아들 만나러 다니는 걸 위안으로 삼고 그런 아들과의 만남이 무산된 비극적인 상황은 어머니의 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1번 막둥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눈 감을 수 없다. 자식의 처지에 대한 어머니의 자책감 괜찮지.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 없지만 엄마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고 있다. 자식을 보러 가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괜찮지. 3,500원을 마련해주지 않은 큰아들의 소행을 노여워하는 장면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들 탓으로 여기고 있음. 내가 니들 때문에 가난하다 이 얘기야? 이런 매정한 놈의 새끼. 동생 내가 엄마가 보러 간다라는데 그 돈도 못 해주냐? 서운해서 그러는 거지.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 탓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쇠고기국 냄비의 뜨거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들고 가는 장면. 어머니의 사랑 괜찮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던 우유병이 깨지는 장면. 비극적 상황. 어머니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28번 기억과 관련한 거요. 종이 쪽지에 관련된 건 이막동씨 목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정답 5번 교도관은 기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 막동이가 목포로 갔다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달해 하는 걸 불편해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쏙닥쏙닥 거리면서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입맛을 다스고 또 아들이 있어요 하면서 어제 옮겨갔어요. 목포로 갔다고 사실 이러한 이야기 해주는 것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교도관들 자체가 나쁜 놈들인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 정도 느낌. 그래서 답은 5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일단 정치.